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오늘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 대거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는 전격 중단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바이든 당선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를 규탄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실시된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는 두 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서면서 두 석을 모두 싹쓸이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공식 발표보다 4배나 더 많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7만 4,536명 늘어난 2,176만 1,097명, 사망자는 2,650명이 늘어 36만 8,50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3,552명이 늘어 109만 5,699명, 사망자는 132명이 늘어 3만 8,850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6,369명이 늘어나 55만 7,267명, 사망자는 124명이 늘어 19,63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486명이 늘어 19만 9,454명, 사망자는 38명이 늘어 6,2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오늘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 대거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최종 확정을 위한 상하원 회의는 전격 중단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의원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 의사당이 한순간에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오늘 합동회의를 열어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는 오후 1시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의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주변에 둘러쳐진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 가까이로 진입했고 경찰이 제지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의사당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상원 회의장에 난입한 이들은 상원 의장석을 점거하고 우리가 이겼다고 소리쳤고 하원 회의장 문 앞에서도 무장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가스와 후추 스프레이까지 동원했지만 시위대의 난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이 가슴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는 개시한 지 1시간 정도 만에 급히 중단됐고 상원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하원 회의를 이끌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주요 인사들도 급거 대피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워싱턴 DC 시장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전격 통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상하원의 합동회의를 통한 선거인단 개표 결과 인증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법적 관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결국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을 통한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승리 확정 지연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에 바이든 당선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를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장 나와 시위대를 말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위대를 향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시위가 아니라 반란 사태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TV 생방송에 출연해 의사당 포위를 끝내라고 촉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요구가 방송되고 수분 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시위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야 한다. 우리는 법과 질서를 갖추고 평화를 가져야 한다며 이들이 의사당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불복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모인 지지자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통해 대선 결과 불복을 포기하거나 승복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시위 연설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겼고 압승이었다.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할 것에 앞서 승복 불가 방침을 또다시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가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며 펜스가 옳은 일을 하면 우리는 대선을 이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각 주의 투표 결과를 재인증하라고 돌려보내는 것뿐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서는 연방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치러졌는데요. 두 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서면서 두 석을 모두 싹쓸이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어제 조지아주에서 실시된 연방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는 선거구 한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을 꺾고 역전승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역전극을 펼치며 앞서고 있어 민주당의 싹쓸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승리에 더해 하원, 상원까지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됩니다. 주류 언론들은 민주당 라파엘 워녹 후보의 승리를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워녹 후보는 개표율 90%대까지만 해도 켈리 래플러 상원 의원의 2.2%포인트 차로 뒤졌지만 표차를 줄여가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결선 투표가 진행되는 다른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개표 98% 기준으로 50.2%의 득표율을 기록해 공화당 데이빗 퍼듀 상원 의원을 역전한 상태입니다. 오소프 후보는 오늘 오전 8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출해준 데 감사하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언론들은 워녹 후보가 조지아주에서 배출되는 첫 흑인 상원 의원이라면서 그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소프 후보는 당선 확정 시 1973년 29세의 나이로 상원에 입성한 바이든 당선인 이래 최연소 민주당 상원 의원이 됩니다. 또 이들 두 후보의 승리가 모두 확정되면 조지아주에서 20년 만에 처음 나온 민주당 상원 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어제 대통령과의 정례 오찬 때 펜스 부통령이 이런 발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부통령은 부정하게 선택된 선거인단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글을 올리고 전날 밤 조지아주에서 열린 조지아 상원선거 결선투표 지원 유세에서도 부통령이 우리를 위해 해내길 바란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펜스 부통령을 압박해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백악관 법무 담당 측으로부터 자신이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인증을 방해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의례적이라며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부통령에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이런 입장은 뉴욕타임스가 처음으로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성명을 내고 보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펜스 부통령이 나에게 언급했다는 발언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부통령이 행동할 힘을 갖고 있다는데 우리는 완전히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중순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약 1,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발표보다 감염자 수가 4배나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11월 중순까지만 약 4,690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1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약 1,10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4배나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의학 전문지 JAMA 네트워크 오픈이 진행한 연구 보고서는 11월 중순 기준으로 미국 인구 전체의 14%에 이르는 4,690만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약 35%는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논문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인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병원을 찾지 않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40% 정도는 무증상이어서 진단검사나 보고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의 각 주와 전국적인 무작위 추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 코로나19 항원의 유무를 가리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11월 15일을 기준으로 감염자 수와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의 추정치를 항원 검사의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해낸 다음에 이를 방역당국에 보고된 감염자 수와 비교해서 보고되지 않은 환자 수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그에 따른 국가적 부담은 누락된 공식 보고서에 나타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연방의회에서 사용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가짜 음성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짜 음성 결과로 인한 숨은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FDA는 4일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면서 특히 가짜 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진단키트는 PCR,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법으로 큐레이티브가 만들었고 연방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 의원과 직원, 기자 등 수백 명이 매일 이 진단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받아 왔습니다. FDA는 가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치료가 지연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고 그 개인과 가족,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져 지역사회 확산 위험을 높인다며 이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다른 진단키트로 재검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의회 주치사무국은 현재 사용 가능한 검사법 중 가장 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회 주치의 브라이언 모너헤는 FDA의 경고를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무증상일 때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고 이 진단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가짜 음성 결과의 가능성은 모든 진단키트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 내에 전문가들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선 이제까지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양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영국발 변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변이가 확인된 곳은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와 뉴욕, 조지아까지 5개 주로 늘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5일 18세 남성이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코로나 변이가 확인된 곳은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와 뉴욕에 이어 5개 주로 늘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부는 코로나에 걸린 이 남성의 바이러스 표본을 분석한 결과 영국에서 발견된 B117 변이 바이러스와 동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최근 외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미국 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4개 주에서 확인된 변이 감염자들도 외국 여행 경력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70%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첫 변이 사례가 확인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는 이후 추가 감염자가 속출해 5일까지 외국 여행 경력이 없는 24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3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염력이 크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며 몇 주 안에 원래 바이러스의 감염 사례를 능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1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모든 한인들은 뉴욕 한인회 유튜브 채널로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61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오늘 13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됩니다. 뉴욕 한인회 찰수윤 회장과 임원진은 어제 본사를 방문해 행사를 소개하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함께 더욱더 강해지자로 한인사회가 함께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자는 취지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로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어려운 한인 지원에 나선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올해의 단체상은 내일재단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의 이제 활동이 이제 저희 이번 갈라에 초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제일 처음 일찍부터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이 이제 변정덕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20일 희망재단을 이끄시고 하셔서 변정 회장님께 올해 한인상을 수여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단체상은 이제 내일 재단이라고 그 2세가 설립한 재단인데. 롤모델상은 그레이스윤 락펠러 자산운용회사 책임자가, 차세대상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바오세 재단을 설립한 한인 3세 클로이 킴이 수상합니다. 갈라에 참여하시려면요,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를 하니까 그 유튜브 링크는 그날 한인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링크를 찾으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뉴욕 한인회 갈라를 치셔서 꼭 들어오시고, 입장료는 무료이시고,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한인회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뉴욕 한인회는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특히 차세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61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118주년 미주 한인회 날 행사는 13일 저녁 7시부터 유튜브 뉴욕 한인회 채널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행사 후원은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주 뉴욕 총영사관이 처리한 국적 상실과 이탈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방문 등 여행이 줄기도 했고, 이민국의 업무 자체가 지체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한 2020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은 각각 947건, 431건이 처리돼 2019년보다 43%, 22%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 제한으로 한국 방문 전 국적을 정리하려는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민국의 업무 지체로 시민권 취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된 민원 업무 건수는 총 37,254건으로 2019년 55,801건에 비해서 33% 감소했습니다. 여권 발급과 비자 발급은 각각 5,376건, 1,291건으로 전년보다 55%, 64%가 줄었습니다. 한국 국적 뉴욕 일원 거주자와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모두 한국 방문을 포함한 해외 이동 수요가 급감한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업무는 2019년 17,636건에서 2020년 8,915건으로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영사 확인 민원은 2019년 14,845건과 큰 차이 없는 14,364건이 처리됐고, 공인인증서 발급은 2020년 415건이 처리돼 2019년 365건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 면제서는 1년 동안 841건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 측은 2020년 하반기에 가족관계 등록관이 새로 부임하면서 가족관계 관련 민원 처리 시간을 기존 일주일 내외에서 당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폭 단축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의 코로나19 확진자가 84만 명에 달했습니다. LA 인구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주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달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카운티 내 확진자가 40만 건에 이르는데 10개월이 걸렸지만 지난 한 달에만 확진자 40만 명이 늘었다며 재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비즈니스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이해하지만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경제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페러 보건국장도 치명적이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임을 자제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를 13,512명, 사망자 수를 224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예약을 받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장례식장. 평소에는 하루 평균 한두 건에 머물던 업무가 최근엔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한 3배, 4배 그전에 평균 에버로지 뭐 한두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1명 정도. 지금은 뭐 말도 못하게 많죠. 이 업계 종사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올처럼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 해는 처음이에요. 일부 장례식장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LA 카운티의 경우 대부분의 장례식장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자리가 모자라 예약을 잡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자리가 다들 장의사들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장의사에 전화하면 자리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장례식장은 시신을 더 이상 받지 못하거나 병원 영안실의 경우 간이 냉동 컨테이너까지 들여와 일시적으로 시신을 보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When the hospitals are much fuller already, they just felt like there was necessary to go ahead and bring in 2 of the trailers. 연말 연휴와 관련해 조만간 코로나 후폭풍이 올 것이란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장내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등 8개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페이와 QQ 월렛 및 캠스캐너, 쉐어잇, 브이메이트, WPS 오피스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45일 이후 발효되는데 발효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 이임 후입니다. 또 이들 기업의 해외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4일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방문 예정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인도적 목적과 주요 기업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5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일시 중지합니다.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인도적 목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장례식일 때만 7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정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등록을 위한 웹사이트 covid19.nj.gov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 뉴저지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의 권익 신장과 안정적 현지 정착 등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2011년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 지원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대상 사업은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의 권익 신장 및 안정적 현지 정착과 정체성 정립 및 민족적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기간 내 개최되는 입양 동포 관련 사업입니다. 신청서는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토요일도 때때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